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0.25%, 0.30% 하락하면서 모두 약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채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곧 발표될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28%로 0.69%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의 악재와 함께 1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5천선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WTI 지수는 0.04% 상승하면서 68.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0.41% 상승하면서 247.77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시티그룹은 애플을 2025년의 최우선주로 꼽았습니다. 서비스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2.69% 하락하면서 135.07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날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2.55% 하락했었죠.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환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5.59% 상승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구글의 양자칩 윌로의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파이퍼 샌들러는 알파벳의 제품 중심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2025년의 최우선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46% 하락하면서 22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공개했는데요. 오픈 AI와 구글에 도전장을 냈다는 이 소식에 주가가 1%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향해 가다가 장 후반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94%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냈고요. 테슬라는 2.87% 상승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 공학 등 다방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2025년 최우선주로 손꼽았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월그린스입니다. 17.74% 상승하면서 정말 높은 흐름 보였는데요. 통합의료, 약국 및 소매 판매 회사죠. 화요일에 사모펀드 회사인 시카모어 파트너스의 매각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에 본사를 둔 시카모어가 월그린스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파트너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그린스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영진의 개편과 약국의 환불 압박, 헬스케어 분야로의 불안정한 진출 등으로 2분기 연속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알래스카 에어그룹입니다. 역시 13.1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죠. 4분기 실적 예측을 상향 조정하고 10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장전 거래에서부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하와이안 항공 인수와 프리미엄 여행 수요 급증을 활용해서 2027년까지 1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팩트셋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기대 주가는 49센트였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10억 달러의 수익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일본과 한국으로의 직항편을 신규 개설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입니다. 오늘 6% 이상 하락하면서 정말 어려운 모습 보였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오라클,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월가의 2분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일장에서는 주가가 8%나 하락했고요.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가장 주가가 하락했던 때는 5월이었는데요. 당시에도 하락률은 5.4% 정도였습니다. 또한 오라클은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주당 순이익을 1.5달러에서 1.54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 LSEG의 추산치는 1.57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작동 중 충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이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인 제네시스 지오바니 멘도사 마르티네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월넛 크릭에서 테슬라의 2021년식 모델 S를 타고 가던 중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다가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인 소방차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동승하고 있던 그의 형제 케일럽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멘도사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최근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 옮겼습니다. 멘도사 가족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수년간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른바 할 일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총 5개로 이루어진 이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이야기했던 슬로건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켰는데요. 이 5가지 목록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신속히 허가하고 연방정부 소유주에서의 시추를 확대하고 파이프라인 허가를 보다 쉽게 하며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의 철폐,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하면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다만 번잡한 절차를 삭감해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향한 길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노스다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국가안보위원회에도 의석을 둘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와 관련된 모든 연방기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철권 통치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의 미래를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시리아 국민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은 시리아가 주도하고 누리는 정치적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전환 과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비종파적인 통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12월 S&P 500 지수가 6,180포인트대로 랠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BOA는 즉각적인 패턴이 긍정적이며 6,025에서 5,985포인트대에서 지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디마크 지표의 신호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마크 지표
시간표는 전일 주가 흐름을 통해 당일 주가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는 지표죠. BOA는 연말의 일반적인 강세 기간인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 전에 S&P 500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며 향후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BOA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투심은 주가 랠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글로벌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